네, 17번 문제 쫙 읽어보면은 뭐냐? 기대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대도수와 관측도수 차이의 절대값의 최소값은 뭐냐? 최대값은 뭐냐? 기대도수들 중에서의 최소값은 뭐냐? 최대값은 뭐냐? 그쵸? 검정하란 문제가 아니죠. 그쵸? 기대도수를 구한 다음에 걔랑 뭐 하라고? 관측도수 비교해봐라. 그쵸?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의 최대 최소 찾아봐라. 아니면 그냥 기대도수만으로 최대 최소 찾아봐라. 그쵸? 요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수만 일단 구하고 1, 2, 3, 4번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정 통계량 구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드셔야죠. 보기를 보고. 자, 그래서 기대도수를 구하기 위해 살펴보니까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 수가 300이고. 자, 요렇게 더하면은 60, 요렇게 더하면은 90, 요렇게 더하면은 90, 요렇게 더하면 60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대도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해? 100 곱하기, 그렇죠? 여기 끝에 60 나누기 300 할 건데 300분의 100을 곱해 주니까 요렇게 약분하면 뭐야? 3분의 1이죠. 근데 다 300분의 100이잖아. 그렇죠? 애들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을 뭐해? 다 3분의 1씩 나눠 주시면 된다고. 20, 20, 20. 또 요 90을 3분의 1씩 30, 30, 30 요렇게 나눠 주면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대도수를 쉽게 구할 수 있구나를 눈치채 주시고. 자, 기대도수를 구했으니까 3, 4번부터 푸는 게 좋죠. 기대도수의 최소값, 가장 작은 놈 누구야?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대도수의 최소값은 20이죠. 그렇죠? 20인 경우가 가장 작죠. 20이랑 30이니까 기대도수가 최대값은 30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수의 최대값은 30이다. 요건 맞고 기대도수의 최소값은 10이다. 10인 경우는 없다고. 여기 총 12칸 중에서 기대도수가 10이는 없다고. 그렇죠? 기대도수는 20 아니면 30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 몇 번? 3번 골라주면 되는 거죠. 1, 2번보다는 뭐해? 3, 4번이 더 찾기 쉽잖아. 그렇죠? 그럼 찾기 쉬운 부분부터 먼저 찾아주면은 거기서 정답 나왔으면은 맞다 찍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기대도수와 관측도수 차이의 절대값의 최소값 알아보기로 했어. 그럼 둘이 아예 같아서 0이면은 그게 최소죠. 그쵸? 어느 경우 있어? 요 경우 보면 30, 30으로 둘이 같네. 같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는 30 빼기 30의 절대값 취할 거니까 0으로 최소값이 0이다. 맞죠? 자, 차이의 절대값이 최대인 경우는 언제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찾아보면 되잖아. 그럼 누구일 때가 지금 차이가 가장 많이 나? 30, 20은 차이가 10, 얘는 0, 얘는 10, 얘는 20, 얘는 0, 얘는 20, 얘는 10, 얘도 10, 얘도 0, 얘는 20, 얘는 10, 여기네. 그쵸? 여기가 차이가 50 빼기 20 하면 차이가 30으로 가장 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30이라도 맞죠. 그렇죠? 이렇게 12칸 다 하나하나씩 찾아봤더니 최대인 경우는 30, 가장 최소인 경우, 차이가 최소인 경우, 절대값의 최소는,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최소인 경우는 0입니다. 그렇죠? 0인 경우는 둘이 같은 경우 있냐? 봤더니 같은 경우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그래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0이라도 맞기 때문에 1, 2번도 맞다. 물론 당연히 이 문제는 그냥 여기 3, 4번 바로 보자마자 기대수 구하자마자 바로 3, 4번 보고 푸시면 되는 문제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 성별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가 없다는 검정. 무슨 검정이라고? 동질성 검정이죠. 그렇죠? 성별에 대해서 요 수학과 영어에 퍼져 있는 분포가 동일하다니까 동질성 검정일 수도 있고 성별이랑 과목은 그렇죠. 과목은 관련이 없다 해서 물론 얘도 독립성 검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구분하라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자, 그랬을 때 검정 통계량 구해봤더니 8이래. 그때 요 가구해 보랍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요 관측도수 알려주고 그렇죠. 알려주고 검정 통계량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요 24년 9급은 이제 지금까지 시험 문제들이 여러 번 많이 나왔잖아. 그럼 지금까지 나온 시험 문제랑 다른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검정 통계량을 알려주고 거꾸로 가를 구해봐라. 그렇죠.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랑 그때의 근사적인 분포를 찾아야 되는데 근사적인 분포에 대한 1, 2, 3, 4를 보니까 뭐가 달라? 자유도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일단 자유도부터 먼저 찾아주면 되죠. 자, 지금 몇 바이 몇 분할표? 2바이 분할표니까 자유도는 몇이야? 1씩 빼니까 1이 되겠죠. 1씩 빼서 곱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님 3번이다를 알아낸 다음에 가를 보니까 55 아니면 60이야. 그쵸? 그럼 내가 요거 가를 미지수 여기 100 마이너스 가, 여기도 100 마이너스 가, 그쵸? 여기는 또 뭐야? 여기가 또 가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막 미지수를 잡아서 풀어도 되는데
그쵸. 그럼 또 식이 막 X 찾아야 되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요런 문제는 어차피 내가 정답을 아니까 55 아니면 60인 걸 아니까 여기 가에다가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해. 둘 중 하나 대입한 다음에 8이 나오면은 걔가 정답인 거고 안 나오면 그 반대편이 정답인 거죠. 그쵸? 그래서 가가 55라고 쳐. 그럼 표가 지금 55, 45, 45, 55 요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의 기대도수는 다 100, 100, 100, 100으로 똑같으니까 200을 4 칸에 나눠주니까 50, 50, 50으로 똑같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검정통계량 구해보니까 50분의 뺀 거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얘도 5의 제곱, 얘도 5의 제곱, 얘도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지금 4개 있는 거 아니야. 자, 5의 제곱은 25잖아. 그럼 약분하면은 여기가 2고 둘이 약분하면 몇이야? 2가 되죠. 가가 55라고 치고 구했더니 검정 통계량이 몇이 나왔어? 2가 나왔다고. 근데 검정 통계량은 몇이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55는 아니구나. 정답 몇 번? 3번이구나 하고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렇죠. 여기를 x로 잡고 풀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렇죠. 계산도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보기를 보고 뭐해서 대입을 해서 풀어보시라고. 그렇죠. 그럼 더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문제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뭐라 적혀 있어? 근사적인 분포라고 적혀 있죠. 그쵸? 우리가 카이 제곱 검정하는데 물론 뭐 이게 뭐 중요해서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 카이 제곱 검정의 검정 통계량이 얘가 무조건 카이 제곱 분포 따르는 게 아니라 카이 제곱 분포에 근사하게 따른답니다. 왜냐하면 요 검정 통계량이 카이 제곱 분포 따르냐를 뭐에 증명할 때 뭐가 쓰이냐면 여기에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 근사 있잖아. 그쵸? 이항 분포가 n이 충분히 크면 뭐 돼? 정규 근사되잖아. 그쵸? 막 요런 개념들이 들어가. 그쵸? 그래서 요 근사란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반드시 카이제곱 분포 따르는 게 아니라 뭐에? 근사적으로 따른다고. 원래 엄밀히 따지면 통계학에서. 되시죠? 근데 이게 뭐 근사적으로 얘 따르냐 완벽하게 얘 따르냐 하는 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 그쵸? 그냥 요렇게 구한 다음에 얘를 카이제곱 분포해서 비교해 봐서 검정하고 말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사적인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라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카이제곱 검정 자체가 완벽하게 이 검정 통계량이 카이제곱 분포를 무조건 완벽하게 따릅니다.가 아니라고. 그렇죠? 근사적으로 따르는데 거의 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하더라도 그 결과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사적인 분포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혀 있나? 그냥 무슨 분포냐라고 적혀 있나? 어차피 그냥 푸는 거는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근사란 말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19번 연령대별로 가이존 의염군 비율을 조사했답니다. 자, 10대 이하에서는 50명을 조사했는데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28%래. 그럼 몇 명? 14명이 위험군에 지금 있다는 소리죠. 그럼 나머지 36명은 뭐야? 위험군에 없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세웠는데 연령대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없다. 요렇게 돼 있어, 귀무가설이. 그럼 이거 카이 제곱 무슨 검정이야? 동질성 검정이죠. 그렇죠. 연령대의 그룹별로 비율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살펴보는 거니까 무슨 검정? 동질성 검정이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왜 설명드리냐? 요 표만 봤을 때는 그렇죠. 요 표만 봤을 때는 지금 범주가 이거밖에 없어 보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검정? 적합도 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표를 다시 잘 뜯어 보면은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야. 분할표가. 연령대가 있고 10대, 20에서 30, 40에서 50, 60대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요쪽에는 뭐 있냐? 위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그 반대편에 위험군에 안 속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표는 4/2 분할표인 거야. 다시 얘만 보면은 지금 범주가 얘밖에 안 보여서 이거 그냥 적합도 검정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다시 귀무가설을 보면 연령대에 따라 위험군 비율의 차이가 있냐 없냐 보잖아. 그렇죠. 그럼 그건 무슨 검정이야? 동질성 검정이죠. 그룹끼리 분포가 동일하냐 안 하냐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다시 분할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 수에 추정된 기대도수. 여기 각각에 뭐가 있겠어? 기대도수가 있겠죠. 그거랑 관측도수 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관측도수는 지금 요렇게 내가
10대 이하는 14명이 위험군입니다. 이렇게 조사했듯이 요렇게 해서 관측도수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차이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은 누구냐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럼 일단 뭘 찾아야 돼? 관측도수들 다 찾아줘야죠. 그럼 100명 중에 37%가 위험이야. 그럼 여긴 37, 여긴 22%니까 22, 50명 중에 16%가 위험이야. 그럼 여기는 8이죠. 자, 요렇게 해서 뭘 찾고 관측도수를 찾고 또 그 위험군에서 또 뭘 찾아? 기대도수를 또 찾아봐야죠. 지금 총 사람 수 몇 명이야? 다 더하면은 지금 300명인 상황이죠. 그거 분해. 자, 10 대는 몇 명이야? 50 명이죠. 10 대는 50 명이라고. 그리고 요렇게 해서 다 더해 주면 몇이야? 요렇게 둘이 더하면은 30 이고 요렇게 더하면은 몇이야? 이게 51 이죠. 그쵸? 그 다 더하면은 81 이라고. 그래서 10 대의 기대도수를 구하면은 50 곱하기 81 요렇게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300이랑 81이랑 뭘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은 100분의 27이 됩니다. 그럼 100분의 50을 하면은 2분의 1이니까 요 값을 2분의 1로 나누니까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27이 되죠. 자, 20대에서 30대는 총 몇 명이야? 100명이잖아. 자, 그럼 여기 50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단 소리야? 100이 들어가 있단 소리니까 100이랑 100이랑 약분되니까 그냥 기대도수가 뭐가 돼? 27이 되죠. 40에서 50대도 100명이잖아. 그쵸? 그럼 똑같이 기대수 구하면 27. 60대도 구해주면은 2분의 27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분의 27은 계산하면 몇이야? 13.5잖아. 자, 요렇게 해서 내가 관측 도수랑 기대 도수를 다 뭐 했어? 구해줬어. 그랬을 때 그 차이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 누구냐? 그럼 10대는 차이가 0.5밖에 없죠. 20대에서 30대는 10 정도 차이 나고 여기는 차이가 5, 8이랑 13.5 차이 하면은 5.5 정도 차이 나잖아. 그렇죠? 그거를 다 뭐 하자고? 절대값 할 거니까 누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를 살펴보면 어디? 20대에서 30대가 10으로 가장 많이 차이가 나죠. 그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푸시면 되는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문제야? 24년 9급 최신의 문제죠. 그쵸. 최신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바로 분할표 주고 풀어보라. 이렇게 쉽게 안 된다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어렵게 안 나왔던 문제들을 내다 보니까 요렇게 봤을 때는 적합도 검정 범주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무가설 보고서 '아 동질성 검정이네.' 눈치 까고 새롭게 분할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러고 나면은 뭐 기대도수 구하고 그거의 차이에 뭐 절대값이 가장 큰 놈 찾아봐라 그런 거는 뭐 하나하나씩 우리가 앞에서 해 봤기 때문에 그거 찾는 거는 뭐 일은 아니죠. 요 문제가 무슨 검정? 동질성 검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시는 게 어렵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문제들은 점점 요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앞에 지금까지 역대 기출들 다 제대로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의 기출 문제들은 더 많이 공부해 갖고 요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 주시면서 문제를 보시면은 앞으로 내년도 시험을 보실 때 충분히 요런 문제 나오더라도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20번 P값 구하래. 그쵸. P값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뭘 구해야 돼? 무조건 검정 통계량 구해 줘야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요 단을 보고서 어디 사이의 값이냐를 보고서 우리가 P값의 범위 찾아줘야 됩니다. 자, 검정 통계량 구하려면 뭐부터 구하라고? 기대도수부터 구해 주셔야 된다고. A의 합계가 없으니까 적어주면 100, 80, 40 그래서 총 사람 수 220명인 상황이죠. 자, 여기에 기대도수 어떻게 구해? 여기 끝단에 110이랑 100이랑 곱해 준 다음에 220으로 나눠주잖아. 그쵸? 그럼 220분의 110, 요 부분이 뭐야? 2분의 1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50, 여기 50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남자와 여자가 정확히 220명 중에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B가 총 80명이라면 이거 80명에 대해서도 뭐해? 절반씩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C도 기대도수 구하면은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고. 자, 기대도수 구했으니까 검정 통계량 구해야죠. 50분의 이것도 5의 제곱, 이것도 5의 제곱이네.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B그룹은 그쵸? B 정당은 기대도수가 40이니까 40분의 10의 제곱 10의 제곱이네. 그쵸?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20분의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거 25 더하기 25니까 50이잖아. 그쵸? 요렇게 하면 1이고 요거는 100 더하기 100이니까 200이죠. 40이랑 나누면은 5가 나오겠죠. 그쵸? 더하기
얘는 25 더하기 25니까 50이죠. 그쵸? 이렇게 나누면 2분의 5니까 2분의 5는 몇이야? 2.5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몇이 나와? 8.5가 나온다고 검정 통계량이. 그래서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에서 유의확률 구할 건데 자 얘는 몇 바이 몇 분할표? 2 바이 3 분할표. 자유도는 몇이야? 1 곱하기 2 하니까 2죠. 그렇기 때문에 요 2인 값들, 그렇죠? 자유도가 2인 기각치들만 살펴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구한 값이 몇이라고 지금? 8.5라고. 그럼 8.5는 여기서 봤을 때 어디랑 어디 사이 값이야? 얘네 둘 사이 값이죠. 9.21이랑 지금 주어진 기각치가 9.21, 또 뭐 있어? 5.99, 그다음 또 뭐 있어? 4.61 요렇게 있는데 내가 구한 8.5는 5.99랑 9.21 사이 값이잖아. 그쵸? 9.21 때 9.21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지금 몇이라고? 0.01이라고. 그다음에 5.99보다 그쵸? 5.99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라고? 지금 0.05라고. 근데 내가 구한 8.5는 둘의 사이 값이고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뭐야? P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P 값의 범위는 뭐야? 0.01보다 크고 0.05보다 작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 P 값의 범위 찾는 건 어쩔 수 없이 검정 통계량을 알아야지 얘가 어디 사이 값이냐를 보고서, 그렇죠? 보고서 각각의 백분위수랑 비교해 갖고 우리가 뭐 해야 돼? P 값을 찾아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P 값 풀라는 문제 나왔어. 그럼 바로 검정 통계량 구해야겠구나. 귀찮지만 어쩔 수 없다. 구해야겠구나 생각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바로 기대도수도 빨리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21번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그렇죠. 앞에 기억 니은은 앞에 확률 분포에서 한 개념들입니다. 자, 기억 Z가 표준 정림포 따라 제곱하면 걔 뭘 따라? 카이 제곱 분포 따르는 거 맞죠? 그쵸. 요게 카이 제곱 분포의 정의 아니야. 그쵸. Z의 제곱이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 따르는 거고 얘를 여러 개 더하면은 그만큼이 뭐야? 카이 제곱 분포의 자유도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n개 더하면은 n이 자유도가 되는 거고. 자, 니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있어. 그쵸. 걔네들을 더한 것도 합도 카이 제곱 분포 따르니 요것도 맞죠. 자,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 있다 치고 Z 제곱을 몇 개 더해? m개 더해서 자유도가 m인 카이 제곱 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 있다 쳐봐. 그쵸? 걔네 둘을 더했대. 그러면은 Z 제곱을 총 몇 번 더하는 거야? n 더하기 m번 더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둘이 더한 놈은 무슨 분포 따라? 자유도가 m 플러스 m인 카이 제곱 분포 따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합하더라도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둘을 합하더라도 카이 제곱 분포 따르는 거 맞다고. 다음 디귿 독립성 검정을 하려고 하는데 행수가 3, 열수가 4래. 그러면은 자유도가 12냐? 그쵸? 요건 틀렸죠. 행수가 3, 열수가 4인 3바이 4 분할표에 대해서는 그쵸? 자유도 어떻게 구해? 1씩 빼서 구하라고. 2 곱하기 3 하니까 6이죠. 근데 10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 부분이랑 여기 카이 제곱 검정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면은 뭐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22번을 풀고 독립성, 동질성 검정 마치겠습니다. 근데 22번 문제 보면 어때? 엄청나게 기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요 나오는 이 기호들, 요 미지수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해석한 다음에 요 1, 2, 3, 4를 보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또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난다면 저라도 풀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당연히 시간을 많이 주고 뭐 10시간 안에 요 문제 한 문제만 풀어봐라 하면 당연히 풀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우리 시험은 뭐야? 한 문제당 거의 1분 내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런 문제를 어떻게 1분 내에 풉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게 당연히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은 뭐냐? 우리가 시험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더라도 시간 내에는 당연히 풀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는 시험장에서 풀지 않을까? 요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시험장에서는 오케이, 풀지 말아야겠다. 그쵸. 물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풀고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카이 제곱 동질성 검정에 대해서 뭐 중요한 개념들이 있으면은 내가 또 정리해 보고 이런 용도로 요 문제를 쓰면 좋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요 문제를 풀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풀지 않을지 요 구분하는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면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언제 도전할까?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나의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어려운 문제고 풀기 시험장에서 실제로 저라면 풀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 문제 한번 22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앞에서부터 읽으면 시계에 범주가 있고 알게에 다항 모집단이 있대. 그쵸. 알게에 그룹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부터 1, 2, 3, 4, 5, 6, 7, 8 해 갖고 R번째 모집단들, 집단들이 있는 거야. 그 범주에 대해서 또 모비율들이 요렇게 있어. 그리고 그때의 관측값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를 다 더하면은 ni랍니다. 각각의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는. 그리고 그 값들을 다 더한 총 표본의 크기. 그쵸. 총 다 더한 값이 n이랍니다. 그다음에 J는 1부터 C까지 범주들인데 그쵸. 범주들에 대해서 관측된 값들을 더한 놈을 5.j라고 쓴답니다. 그럼 요 상황을 뭐 해야 되냐? 요 R 곱하기 C 분할표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 자, 집단이 지금 뭐 있어? 집단이 총 R개 있다고. 그럼 1번 집단, 2번 집단 요렇게 해서 뭐가 있어? R번째 집단까지 있는 거죠. 이 각 집단에 대해서 범주들이 있는 거야. 그쵸? 범주들이 있다고. 범주들은 몇 개가 있어? C개가 있다고. 1번 범주, 2번 범주 해갖고 몇 번째? C번 범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뭘로 세? I로 세고 여기 범주들은 뭘로 세? J로 센다고. 요런 상황에서 각각의 범주들에 대한 관측값을 OI1, OI2 요렇게 한대. 그쵸? 여기가 511, 여기가 512 요렇게 갖고 512C까지 있다는 거죠. 1번 그룹에 대해서는. 그쵸? 여기는 521 해갖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5R1 해갖고 5RC까지 내가 뭐해? 관측한 관측 도수가 있답니다. 자, i번째 표본의 크기 요거를 다 더한 값이 그쵸? 요거를 다 더한 값이 ni랍니다. 그리고 얘가 n1, 얘가 n2, 얘는 뭐야? nr이 되겠죠. 그리고 그 n들을 다 더한 총 표본의 크기가 뭐야? n이랍니다. 자, 그다음에 j 범주에 대해서 범주 쪽으로 내가 관측한 요 값들을 다 더한 값을 그렇죠. 열로 다 더한 놈을 5.j라고 한대. 그래서 여기가 5.1 그다음에 5.2 마지막에는 5.r이 있겠죠. 그렇죠. 현재 지금 이런 상황에 분할표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되시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1번부터 4번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보라는 거야. 자, 문제를 요렇게 분할표로 바꾸는 데만 몇 분이 걸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제가 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 4번부터 해보겠습니다. 4번. 자, 귀무가설 하에서. 그렇죠? 귀무가설 동질성 검정이니까 모든 집단끼리, 그렇죠? 집단끼리 분포가 똑같다라는 게 동질성 검정의 귀무가설이죠. 자, 그럴 때 I번째 모집단에 요 모집단에 J번째 범주의 추정 기대도수 뭐 요런 놈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 셀의 추정 기대도수는 요런 식으로 구하면 되네. 어딘가에 I번째 모집단이 있고 여기 J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OIJ 내가 관측한 관측도수가 있을 텐데 요 셀에 뭐 하라고? 기대도수를 구해보라고. 그렇죠. 그럼 그 기대도수 어떻게 구해? 요 열로 쭉 가서 요 행으로 쭉 가서 요 행의 합 이게 ni겠죠. 되시죠? 요 ni 곱하기 열로 쭉 내려가서 여기에 열의 합 5. 뭐야? 5.j일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5.r, 5.2, 5.1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여기는 J번째 범주니까 5.j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랑 곱한 다음에 전체 개수 n으로 나눠준 놈 얘가 뭐야? 얘가 기대도수가 되죠. 요렇게 기대도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뭐 하는 거야? 맞는 문장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기대도수를 요 분할표를 보고 막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무가설 하에서 제2의 그쵸 요 범주에 속할 공통인 각 범주의 모비율의 추정값 요 범주 요 제2번째 범주에 속할 전체 자료들 중에서 요 제2번째 범주에 속할 비율의 추정값을 구해보래.
자, 지금 자료가 총 몇 개야? n개고 j 번째 범주에 있는 자료들 다 더하면 뭐야? 5.j잖아. 그쵸? 그럼 전체 중에 j 번째 범주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면 돼? 요 표본을 이용해서 n분의 5.j 요렇게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문장이 되죠. 요 문장을 이해해야 돼. j 에 속할 공통인 각 범주의 모비율의 추정값. 요게 무슨 말이냐? 범주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j 번째 범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전체에서 요 j 번째 범주가 나올 비율, 그거를 요 분할표, 요 표를 이용해서 찾아보라는 거잖아. 요 표본을 이용해서. 요 표본의 입장에서 보면 총 표본의 개수가 n개, j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표본의 개수가 5.j니까 n분의 5.j 하면은 j 번째 범주에 속할 비율에 뭘 구할 수 있어? 추정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야. 다음 2번 기무가설은 각 J에 대해 PI, J 얘네들이 다 같냐 이런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뭐해? 모 비율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모 비율을 어떻게 써? PI1, PI2, PIC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각 범주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범주에 대해서 P1J, P2J, PIJ, PRJ 요렇게 해갖고 각 그룹에서 요 범주에 속할, 그렇죠? 속할 비율, 속할 확률을 요렇게 모비율로 적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모집단에서 요런 비율로 나오고 있었다고. 귀무가설은 뭐야? 이 각 집단들의 분포가 뭐하다? 동일하다 아니야. 그렇죠? 동일하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비율들이 다 뭐 해야 돼? 같아줘야죠. 그쵸? 요 1번 집단에서도 j 번째 범주에 속할 비율이 p1j인데 두 번째 집단에서도 j 번째 범주에 속할 비율이 p2j면은 둘의 확률이 뭐 할 때? 똑같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 분포가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IJ부터 PRJ까지 얘네들이 다 같을 때 그게 또 각 범주에 대해서 1번, 2번, J번, C번에 대해서 각각 그때그때마다 다 같을 때, 그쵸? 그때가 분표별로 다 동일하다. 그게 바로 뭐야? 요 동질성 검정의 귀무가설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귀무가설이다. 2번도 맞게 됩니다. 자, 그럼 다 마지막 1번은 뭐냐? 모든 J에 대해 PIJ를 R열로, 그쵸? R로 합치면은 요걸 다 합치란 소리죠. 요렇게 여기다 I에다가 1씩 넣어봐. 그럼 P1J 2 넣으면은 P2J 이렇게 나오죠. P1J, P2J, P3J, PRJ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요 확률들을 뭐 하면 다 더하면 1이 나오니. 그건 아니죠. 그쵸? 얘는 뭐라고? 얘는 1번 그룹에서 j 번째 범주가 나올 확률, 나올 비율이라고. 여기 1번 그룹이 전체 n1개가 있으면 표본에서. 그쵸? 그 중에서 j 번째 범주에 속하는 애들의 비율이잖아. 그쵸? P1J가 있으면 여기 P11도 있고 P12도 있고 P1C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요 비율이 뭐야? 요 비율이 N원계 중에서 1번 범주에 속하는 1번 집단의 애들의 비율이고 그쵸? 요게 2번 비율, 3번 비율, C번 비율까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 P11은 어떻게 구하냐? 요 전체 1번 집단의 애들 모집단들 중에서 그쵸? 걔네들 중에서 1번 범주에 속하는 애들의 비율, 2번 범주에 속하는 애들의 비율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쵸? 분모가 1번 모집단의 수 이게 분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가로로 다 더해 줘야지 1번 모집단에서 1번 범주이네, 2번 범주이네, 3번 범주이네, I번 범주이네, C번 범주이네를 다 더해 줘야지 분모와 분자가 같아져서 약분해서 1이 나오게 되죠. 그쵸? 요 확률이랑 거의 밑에 분모 전체가 중요한데 전체는 어떡하냐? 1번 그룹을 보고 전체를 짜는 거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더하면 다 1이 나오는 건 맞죠. 근데 기무가설 하에선 뭐야? 이렇게 세로로 나온 요 확률 값들끼리 같은지 보는 거라고. 얘네들이 다 더했을 때 1이냐 보는 게 아니라고. 여기 만약 j 번째 범주에 속할 확률이 20%면 얘네 다 20%입니다. 그쵸? 20%를 그냥 알게 더하니까 20% 곱하기 R이죠. 이걸 다 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PI1, PI2, 요 P값, 요 모비율 값 있잖아. 그쵸? 요 모비율 값은 모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비율값을 다 더해야지 1이지. 그쵸? 이거를 범주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은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쵸? 요게 1이란 소리죠. P, J는 1부터
B부터 C까지 그쵸? P1, J 요거를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면 1이 나오는 거 맞다고. 그쵸? 2번 집단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비율값 다 더하면 1, 3번 집단, I번째 집단도 다 더하면 1은 맞는데 요렇게 세로로 더했을 때는 1은 아니다. 그거는 그냥 같다이다. 같다를 증명하는 거다. 그렇죠? 같다를 검증하는 거죠. 동질성 검증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아니어서 정답이 1번인데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시험장에서 1분 내에 어떻게 가능하냐고. 또는 다른 문제 좀 세이브해서 여기다가 제가 한 3분 줬어. 3분 안에도 풀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19년 7급에 요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나오면 안 돼. 너무 어렵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걸 판단하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내신 교수님이 카이저 검정을 한번 제대로 알고 있냐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낸 것 같긴 한데 아마 요 19년 7급 푸신 분들도 이거를 뭐 찍어서 맞췄거나 그죠 제대로 다 1, 2, 3, 4를 풀어서 맞추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분할표를 그려놓고 그려놓은 다음에 4번부터 판단해 가면은 그래도 뭐 4번, 3번까지는 그래도 쉽다고. 그다음에 2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카이제곱 동질성 검증이 무엇인지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2번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1번이 안 된다는 거, 열로 더하면 안 되고 행으로 더한 게 1이라는 거. 그쵸?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은 그것까지도 내가 이해가 돼. 그럼 카이제곱 검정 진짜 잘하시는 거죠. 그치?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 문제에 그쵸.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요 문제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의 뭐 실력이 잘못된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2번은 못 풀어도 상관없고 실제 시험장에 나오더라도 못 푸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카이제곱 독립성, 동질성 검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22번이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럼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굳이 궁금해하는 게 오히려 공부에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